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연말로 갈수록 더욱 위기는 고조되는 느낌이 들고 있죠. 이게 단순히 셀프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라면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나름의 대책을 세워서 돌파가 가능한 수준이 되겠지만 어디 자연재해라는 게 인간의 의지대로 되나요? 느닷없이 불어닥치는 태풍은 그냥 견뎌야 하고 버텨야 하는,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 해도 구멍은 나는 법. 자연 앞에 인간이 작아지는 순간이죠. 지금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지표 들이대고 집값 상승세다, 반등이다 쉴드 치면서 세계에서 제일 내구성이 좋은 한국 부동산 시장이 어떤 풍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탄탄한 기초 체력으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호황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는 분위기를 띄우고 있지만, 자연 앞에서 인간이 무력한 것처럼 부동산 시장이 전혀 손에 닿지 않는 엄청난 대외경제 상황의 태풍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삭풍을 정면으로 맞아야 하는데, 이건 대비를 한다고 해도 무슨 비바람 막아내려고 뚝을 쌓을 수도 없는 거고, 손에 만져지지 않는 무형의 지표들이 새까맣게 하늘을 뒤덮고 날아오는 화살처럼 한국 부동산의 심장을 향해서 정확하게 내리꽂힐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는 얘기. 그러니 지금 제대로 꼬인 국제정세가 한국 경제 전체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엄청난 위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건데, 지금 제일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유가. 중동이 정말 위기일발의 순간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살짝 분쟁의 반경이 조금이라도 넓어지게 되면, 안 그래도 유가가 러시아, 사우디의 감산으로 불안했던 차에 그냥 거의 최고조에 달하게 되는 피치를 보이면서 전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블룸버그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64달러까지 오르게 되고, 이거 이렇게 되면 그냥 150달러까지도 갈 수 있는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물가는 유가의 급습에 쓰러지게 되면서 세계 인플레이션이 6.7%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모든 GDP 수치는 1% 이상씩 하락을 하고 1조 달러가 그냥 공중분해되는 위기를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사우디는 네옴시티 개발로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출을 해야 하는데, 이걸 위해서 자체적인 자원 생산 제한, 조절을 해서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거고요. 당연히 감산으로 들어가서 석유값을 끌어올려야 건설 비용 충당이 되겠죠. 러시아도 워낙에 많은 제재를 서방으로부터 받으니 감산으로 석유값 끌어올려서 부족한 재정 메워나가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유가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중동의 분쟁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터지게 되니까 그대로 한국은 가뜩이나 경기 하강 국면에 있고 잠재 경제 성장률도 1%대에서 꼬르륵 수면 위에서 겨우 숨을 쉴 건지 말 건지 허우적대고 있는 상황에서 상저하고라는 큰 그림이 제대로 마지막 퍼즐을 맞출 수 있을까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유가 폭등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 가뜩이나 추운 겨울 오고 있는데 겨울 에너지 수요 급등과 맞물리게 되면 엄청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가스, 전기요금 등등 공공요금 자체가 실신할 정도로의 타격을 받겠죠. 국내 유가와 에너지 대란이 터질 수 있는 모든 필요 충분 조건이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고 그런 궤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 주 10월 19일, 그러니까 정확하게 3일 후가 되겠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10월 회의를 열게 되는데, 여기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느냐, 인하하느냐, 아니면 6번 연속 동결로 가느냐가 결판이 날 건데, 지금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2%에서 더 이상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죠. 여전히 이런 금리 격차는 주식시장이나 환율 통화 경쟁력에서 한국에 대한 투자 매력이 훅 떨어질 수 있는 마이너스 지표인데, 대부분의 전망이 10월 16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6번째 동결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국내 가계부채 문제가 제일 큰 내관이 될 수 있는 거고, 금리를 올려버리면 그냥 지옥문이 열리게 되는 건 뻔하고요. 상반기 미친 듯이 빌려간 대출 규모에 비해서 지금도 금리 수준이 높은 편인데, 어떻게 한 단계 올라선 그 고금리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금리가 급속도로 올라서게 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리고 부동산 PF도 걸려있는 거고, 부동산 공급망 확대 일환으로 건설사 PF 유동성 확대까지 하고 나선 마당 금리를 올리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아무튼 한국은행은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분위기와는 확실히 다른
독자 노선으로 갈 듯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중앙은행이 금리를 동결한다 해서 시중은행 금리가 낮아지느냐? 뭐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죠. 한국은행이 미국 연준의 금리와 따로 놀듯이 시중은행도 한국은행의 동결과 따로 놀고 있죠. 이게 금융권도 결국 각자 도생, 지살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은행 가상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수요가 제일 체감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는 추세에 있습니다. 변동금리는 이미 7% 선을 넘어선 지 오래됐고요. 고정금리 역시도 은행채 5년물 금리가 상승 궤적에서 이탈할 생각을 조금 더 하지 않아서 고정금리 역시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이 부동산 시장의 청신호가 될 거란 희망은 산산조각이 날 수밖에 없죠. 대외적인 지표를 붙들고 자기가 상반기 집을 잡기 위해서 돈을 땡겼던 원리금과 이자, 안전할 거라는 건 큰 착각이겠죠. 반면 대내적인 지표, 그러니까 차주들이 제일 처절하게 느끼는 시중은행 금리가 올라가는 건 어떻게 할래? 심지어 전세대출 금리까지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6.8% 상단까지 올라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앙은행 금리와 시중은행 금리는 예전부터 따로 놀고 있어서 이런 괴리는 차주들에게 아주 큰 고통이 될 겁니다. 그러니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는 엄청난 파장으로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의 맥을 잘라버리는 날카로운 역습이 될 듯 보입니다. 이렇게 고금리 상황이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 2000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데 결국엔 돈을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도 묻지마 대출이 많았던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던 터라 그렇게 큰 구멍이 뚫렸음에도 불구하고 무지막지한 수천만 톤에 달하는 또 다른 대출을 계속적으로 쏟아부었죠. 근데 막상 집값은 그때부터 버블이 터지기 시작하고 은행으로선 담보 가치가 급락을 하니 뚝이 터지는 걸 막을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결정적인 건 당시 금리가 지금과 거의 비슷한 5%대 금리로 계속적인 궤적을 이어나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냥 그 자체로 시스템 붕괴, 그대로 모기지 사태가 일어나게 된 건데 지금 우리 상황하고 아주 흡사하죠. 상반기 소득에 관계없는 대출 실행, 천문학적인 대출 증가율, 거의 1년 이상을 이어오고 있는 미국 기준금리 5% 선상, 게다가 시중은행 금리는 중앙은행 금리와는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고 아마 8%까지 갈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온 사방 비명소리밖에 들리지 않을 거예요. 게다가 부동산 경기가 완연한 하락세로 전환, 그렇게 끼어있던 버블이 터지고 거품이 사라지게 되면 개인이 집값으로 빚을 갚으려 했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는 거고 경매로 넘어가든지 은행이 담보로 잡아놓았던 거라 이를 처리하려 해도 담보가치 급락으로 이건 원금도 못 건지게 생기게 되면 그냥 연말은 정말 끔찍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겠습니다. 당장 미국 연준이 내년 금리를 5.25% 수준으로 계속 끌고 갈 거라는 의지를 표명을 했죠. 이렇게 되면 정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진 2000년대 초반처럼 주택시장은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예상 기준금리 궤적을 예시하는 점도표도 기존의 퍼센테이지는 꿀꺽 석 달 만에 0.5%를 더 올려버리고 지금까지 아주 완강하게 고금리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그래도 돌아갈 수 있는 배를 불태우고 밥을 지을 수 있는 솥을 빠개버리는 파부침주, 일사가구의 정신으로 영끌을 마지막 순간까지 하겠다는 수요가 여전히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죠. 근데 이젠 서울 분양 불패라는 이상한 분위기로 흘렀던 그냥 전체 부동산 시장의 약세 장반은 전혀 별개로 보였던 부장시장도 이상기류 발생, 그렇게 정신없이 돈을 땡겨서 서울 집만 사면 만사 오케이, 그냥 모든 빚을 쳐낼 수 있을 거라 믿었던 기초가 흔들리고 있어요. 얼마 전 분양했던 상도 프루지오 클라베뉴, 분양이 끝나고 계약률이 상당히 저조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잔여 물량이 전체 공급 물량의 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거 상당한 충격파죠. 이젠 서울 분양도 서서히 말라간다는 건데 최종 계약률이 저조하기 시작한다는 건 다시 부동산 시장이 급냉, 냉탕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주변 시세보다 높은 분양가인데 당연히 지금 고금리 상황에서 어떤 무주택자가 비싼 금리 물고 진입을 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물량은 무순위로 토해내게 되고 결국 다주택자들이 다 죽어가겠죠. 결국 청약은 무주택자를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 유주택자를 위한 매집 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다주택자들도 이렇게 집을 주워간다 해서 다가 아니죠. 집값이 터지기 시작하는 버블이 오면 담보가치 뻔히 하락할 건데 이 엄청난 자산 소실을 볼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대외 여건, 전혀 예상치 못한 사태까지 터지면서 경제 상황은 기초 체력의 바닥을 드러낼 가능성 높고 금리 조절이 안 되는 부동산 시장, 버블로 터질 수 있는 위험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정말 지금 상황은 예기치 못한 사태까지 터지면서 바람 앞에 촛불, 이게 언제 꺼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 사중고 속에서 코너에 몰려있는 대한민국 집값은 사정없이 맹폭을 당할 가능성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습니다. 지금의 단기적인 집값 상승, 반등, 원포인트 거래만 믿었다간 그냥 골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어요. 벨트 단단히 매고 준비를 해야 할 시기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